오래된 집은 마을 변두리에서 쇠퇴와 망각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그 창문들은 텅 빈 소켓처럼 바깥 세상을 질책하듯 바라보고 담쟁이 덩굴은 꼬인 핏줄처럼 퇴색한 벽을 기어오르며 모든 벽돌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며 그 안에 사는 어둠의 존재 즉 눈수집가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호기심 많은 10살 소년 다니엘은 늙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았다. 그의 모험심은 두려움보다 강했고 버려진 집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휘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잡초가 무성한 정원으로 들어섰고 키 큰 잡초들이 길을 가리고 있었다. 습기에 썩은 정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밀기에 굴복했고 그 소리는 묘지 같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음침했다. 먼지가 덧문으로 막힌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춤을 추며 흰 시트로 덮인 가구, 잊혀진 과거의 유령들을 비추었다. 곰팡이와 죽음의 희귀한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다니엘은 숨을 참았다. 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쳐왔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만져질 듯한 존재감,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어두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본관에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벽은 유리병으로 가득 찬 책장으로 덮여 있었다. 각 병 안에는 노란 액체 속에 눈이 떠 있었다. 모든 색깔과 크기의 눈, 어떤 것은 젊고 어떤 것은 늙었으며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놀라움, 두려움, 슬픔, 광기. 다니엘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들은 장식품이 아니라 섬뜩한 트로피였다. 눈은 그를 바라보고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마치 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가 소리를 내어 그를 놀라게 했다. 부드러운 깜박임,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강도가 점점 더해졌다. 그는 병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떤 눈의 눈꺼풀은 움직이고 떨리고 심지어 방부액 속에서 희석되는 작은 핏방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 작은 보물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군. 다니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긴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의 손에 들린 무언가의 금속성 광택을 구별할 수 있었다. 누구세요? 다니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나는 수집가다. 그 목소리는 우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 빌림 눈이다. 수집가는 다니엘에게 다가가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것은 공포의 가면이었다. 그의 눈꺼풀은 꿰매어져 있었고 굵고 붉은 흉터가 그의 텅 빈 눈구멍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 마른 피로 뒤덮인 메스가 들려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다니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나는 보고 싶기 때문이다. 수집가는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을 훔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수집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여기에 남는다. 나와 함께. 그는 방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반투명한 형체, 영원한 연옥에 갇힌 사람들의 유령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눈이 없었고 그들의 몸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은 수집가의 희생자였고 영원히 집을 방황하도록 군명 지어졌다. 수집가는 다니엘에게 더욱 다가가 메스를 들어 올렸다. 이제 꼬마야, 내 차례다.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다. 젊고 희망에 차 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 다니엘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수집가는 너무 빨랐다. 그는 그를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메스는 빛 속에서 반짝이며 그의 눈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가까워졌다. 안 돼. 제발 해치지 마세요.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걱정 마라. 수집가는 속삭였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단지 짧은 순간의 어둠,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큰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정문이 활짝 열리고 다니엘의 할머니가 우산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달려 들어왔다. 놔라, 괴물. 할머니는 핏발산 눈으로 소리쳤다.
수직가는 잠시 방심했고 다니엘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벗어났다.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다. 여기서 나가요. 다니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고 도망치는 동안 우산으로 수직가를 때렸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병 속의 눈, 희생자들의 유령, 수직가의 흉측한 얼굴. 그는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밤, 다니엘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방의 존재감을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수직가를 보았다. 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겠지. 수직가는 속삭였다. 하지만 너는 착각했다. 이제 나는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곧 너는 내가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수직가는 다니엘에게 손을 뻗었고 그의 타갑고 뼈만 앙상한 손가락이 그의 눈꺼풀에 닿았다. 다니엘은 눈을 꽉 감고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고 완전한 어둠이 그를 감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았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었고 마치 깨진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다니엘. 이제 너는 우리 중 하나다. 다니엘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달랐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밝고 생기 넘치는 눈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수직가의 희생자들처럼 텅 비고 영혼이 없는 눈이었다. 수직가에 빌린 눈. 그리고 피방울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